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어쨌든 채권 시장까지 좀 쉬는 바람에 이제 그 이후에 움직임들을 좀 못 봤는데요. 그 와중에 중요한 또 경제 지표가 나와주면서 이게 앞으로 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난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는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한 0.20bp 정도 올라가면서 4.20%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단기물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올랐고 초단기물 쪽은 수익률이 빠지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지난주부터 시작된 한 사흘 연속 진행됐던 미국 국채 입찰에서도 대체로 결과들도 양호했습니다. 아직까지 수익률 레벨에서 볼 때 미국 국채를 살려는 그런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점이 확인됐고 견조한 경제 지표 흐름에 또 영향을 받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6월달 금리나 그리고 9월달, 12월달 추가 인하 전망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고요. 원로 이사의 매파적 발언이 있었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3월달 점도표의 중간값이 여전히 3회 인하를 유지하는 쪽으로 삼는데 조금 더 주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고요. 3년물 금리가 일주일 전 대비해서 한 400p 정도 올라가면서 3.32%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주는 미국의 2월달 TC 경계심이 유지되면서 큰 변동성이 없는 장세였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월러 이사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발언이 있었지만 최근의 지표를 감안했을 때는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출 수 있을 가능성들이 없다는 점들이 시장금리 정체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국은행의 서영경 금통위원이 이제 현재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는 것은 정상화에 해당한다면서 이런 발언들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채권시장에 주말 우호적으로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미 말씀을 해주셨던 이런 금리와 관련된 큰 그림은 계속 전망대로 움직이는 구간 속에 있고 그런 가운데 오늘은 또 국내 쪽으로 포인트를 좀 잡아주셨습니다.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비둘기파적인 그런 발언들 좀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연준 얘기랑 한 얘기를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월달 FOMC에서 3회 인하 전망이 유지가 됐습니다. 비록 성장률이 2.1%로 생각보다 조금 높게 올라갔지만, 지금 점도표와 물가 전망치가 올해는 동일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가 6월 이후로 추가로 지연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3월달 FOMC에서 QT 감속이랑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재를 했습니다. 다만 BTFP의 종료 그리고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영래포 잔고를 고려할 때 아무래도 빠르면 5월달 FOMC에서 QT 감속에 대한 구체적 논의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FOMC 자체는 단기물에 굉장히 우호적인 이벤트였고요. 점도표 인상을 우려했던 채권시장에 다시 희망을 심어준 계기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성장률 상향 조정이라든지 QT가 이번에 이제 감속이 시행됐다는 점은 장기보다는 지금 현재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적어도 5월달 FOMC 전까지는 채권금리의 방향성은 커브 스텝이 우세해 보이고요. 10년물 레인지는 아무래도 4.00에서 4.30%에서 정체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5월달 FOMC에서 QT 진전이 수반된다면 올해 상반기죠. 6월 말 기준으로 10년물 금리는 하단 3.70까지 반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변화는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의 최대 고민은 아무래도 국내 내수 부진의 심화 가능성일 것 같습니다. 직전 금통이었던 2월달 금통에서도 재강조가 되었던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 올해 한은이 보는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이 작년 1.8%였는데 올해가 1.6%로 0.2%포인트 꺾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동안 견조했던 서비스 소비 품목들도 지금 펜트업 수요 소진 이후에 이제 회복 모멘텀들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계가 이제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율이 아무래도 금리 인상 이전에 비해서 많게는 2%에서 3%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실질금리도 최대 1.5%포인트 상승하면서 아무래도 고금리의 소비 제약 효과가 계속적으로 가시화됐을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높은 이런 원리금의 상환 부담과 그리고 베이비 부머의 은퇴에 따른 소비 성향이 꺼지는 구조적인 부분, 그리고 민간 소비의 증가세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 없는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외부적으로 겪고 있는 농산물 가격 급등과 같은 공급 충격으로 인한 비용 상승 압력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2차 가격 정가를 어렵게 만들면서 국내 디스인플레이션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1분기까지 한국은행의 관심사가 연준이라든지 또 두 번째로는 물가 지표의 방향성이었다면 2분기 이후부터는 당연히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도 중요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6월달 인하 가능성으로 기대치가 픽스가 됐고요. 그렇다면 다시 국내 쪽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국내 내수 부진 그리고 금융 리스크 이런 부분들로 관심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월달 금통위 의사록에서 PF 관련된 발언들이 16회 정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 결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종합해봤을 때 빠르면 5월달 금통위에서 저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첫 소수 의견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월달 수장 경제 전망에서 올해 물가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빠르면 7, 8월 정도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은의 금리 인하에 대한 한은의 빌드업이 확인된다면 아무래도 국고채 시장은 당연히 선반영하겠죠. 그러다 보면 4월부터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되면서 국고채 금리의 하락 압력은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준의 6월달 인하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연내 인하가 확실시 되었기 때문에 1분기처럼 혹시나 지표 서프라이즈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시장금리가 크게 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2분기 기준으로 국고 3년은 밴드로 말씀을 드리면 하단 3.10 그리고 상단 3.45% 예상을 하고 있고요. 10년물 금리는 3.12 그리고 상단 3.50%로 1분기 대비해서는 시장금리의 레벨 하향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외의 변수가 상수로 이제 고정이 된 상태에서 국내의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내용보다는 좋은 내용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 주 이렇게 변동성도 적어질 것으로 이해되는 가운데 전망 속에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미 주말 미국의 2월달 PC 가격 지수가 예상대로 둔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주 초에 강세 시도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건 금주 발표될 3월달 고용 보고서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경기 침체 가능자로 통용되고 있는 샴슈를 관련된 실업률의 상승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고 한국 채권 시장 역시 국고채 발행 자체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유럽의 2분기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크게 금리가 반등할 수 있는 요인들은 부재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3월의 고용 보고서 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이었습니다.